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내가 미안해 참 따뜻한 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말 정말 고마워 참 햇살 같은 말 봄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말 잘 될 거야 참 시원한 말 더운 여름에 그늘 되어주는 말 너를 믿어 참 단비 같은 말 가을의 곡식 자라나게 하는 말 너를 사랑해 참 신기한 말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되는 말 계절을 불러오는 말 마음의 계절을 불러오는 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을 살아가게 하는 말 내가 미안해 참 따뜻한 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말 정말 고마워 참 햇살 같은 말 봄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말 잘 될 거야 참 시원한 말 더운 여름에 그늘 되어주는 말 너를 믿어 참 단비 같은 말 가을의 곡식 자라나게 하는 말 너를 사랑해 참 신기한 말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되는 말 계절을 불러오는 말 마음의 계절을 불러오는 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을 살아가게 하는 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을 살아가게 하는 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비가 지나가면 꼭 하늘을 보게 됩니다. 초록 잔디 위에 드러누워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하늘이 아주 예쁜 요즘입니다. 파란 하늘이 주는 상쾌하고 시원한 해방감에 온종일 물들고 싶어요. 하늘에 푹 빠지는 것을 보니 가을이 오긴 오나 봅니다. 오늘도 힘차게 그림책방 문 열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재영 작사 작곡의 가을이 오는 소리입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빛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제가 지난주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나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올 8월에 파블리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루퍼트 스파이라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주잔나 첼레이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우리말로는 김주환 번역가님이 옮겨주셨네요. 이 루퍼트 스파이라 작가님은요, 명상가이자 영적 철학자라고 하세요. 저는 이 작가님 소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내면의 평온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을 알았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 루퍼트 스파이라 작가님은 그 후로 계속 어른과 어린이 모두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면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에 거주하시면서 리코더 연주와 산책을 즐긴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미 16권의 책을 저술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주잔나 첼레이 작가님은요. 폴란드 출신이시고요. 현재는 스페인에 있는 숲속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동물들과 함께 산책을 즐긴다고 하시는데요. 키우시는 동물이 강아지 1마리, 고양이 2마리, 작은 돼지 2마리가 있다고 하시네요. 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그런 삶인 것 같아요. 6살 때부터 작은 사람들과 멋진 동물, 상상의 존재로 가득한 마법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고 현재 70권이 넘는 책을 작업했다고 하십니다. 또 이 책의 번역을 맡으신 김주환 번역가님은요.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내면소통, 명상, 마음근력, 회복 탄력성, 설득과 리더십 등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해요. 또한 뇌과학과 뇌영상 분석 기법을 통해 내면 소통과 명상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의 연구 모임인 대학 명상의학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내면 소통 명상에 기반하여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유아들을 위한 마음근력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확실히 이 명상을 하시는 작가님이 쓰신 글이라서 그런지 이 명상에 대한 전문가 그 교수님께서 붙어서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판형이 A4 용지보다 크기도 높이도 크고 가로도 좀 넓어요. 그래서 좀 큰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는 좀 되게 은은한 색깔인데요. 약간 베이지와 그레이 톤이 섞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벽지나 이런 데서 보는 아주 밝은 베이지가 아니라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나는 그런 채도도 좀 낮고 명도도 좀 낮은 그런 색감이 대체로 이 그림책의 주조색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한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딱 가운데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서 있어요. 그리고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시선 역시도 독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표정에서는 약간 고민에 잠긴 것 같은 표정도 있고요. 좀 슬프다라는 느낌도 저는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그림 작가님의 그림이 저는 이 글과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제 작가님이 글을 쓰셨다 보니까 글과 글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좀 여백이 많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림 자체도 좀 그런 여백의 미를 그대로 살려서 그려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색감도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뭔가 편안한 느낌으로 책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좀 흐릿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조차도 저는 좀 명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책은요, 사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말을 듣던 나는 언제나 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항상 기분이 좋지도 않고요. 항상 슬프지도 않아요. 항상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편안한 것도 아니죠.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출렁출렁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 못해도 또 무언가를 굉장히 잘해도 그 자체가 나를 규정하는 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나라는 그 근원의 나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그 다음에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변치 않는 내면의 근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찾아내고 마주하는 것이 명상의 힘이다라는 거를 좀 잘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책을 옮기신 김주환 교수가 남긴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팁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고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읽었으면 좋겠다. 또 이게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이 주는 느낌에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 다양한 팁들이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과 같이 명상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뭐 어른도 그렇고요, 어린이도 그렇고요, 너무 바쁘다 바빠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멍 때릴 시간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어쩔 땐 잠잘 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일이 바빠서라기보다는 사실 급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시리 마음이 바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나한테 독촉하는 것도 아닌데 쫓기는 기분이 들고요. 특별히 뭔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사실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차분하게 책을 찾아 들고 명상에 잠겨 본다면, 그래서 그 시간을 오롯이 느껴본다면 그것은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뭔가 아무것도 없이 명상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명상 경험도 없는 저희 같은 초보한테는요. 그런데 이렇게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명상이라는 거를 접해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책의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뭐 이 책이 조금 다른 그림책보다 페이지가 많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천천히 읽는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땐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하루에 15분 정도. 뭐 매일 읽을 필요도 없죠. 일주일에 한 번, 15분 정도 나와 아이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내어보는 것.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차분하게 명상을 한번 하고 나면은 뭔가 바쁜 것처럼 정신없는 것처럼 지냈던 그 시간들의 속도가 조금은 늦춰질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책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들려드릴 곡은 이수영 작사, 김푸른 작곡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울타리도 없고 지붕도 없어 사랑을 품고 품으면 한없이 커져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마음은 내가 짓는 집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마음은 내가 짓는 집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 8월에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된 한지원 작가님의 면봉이라서입니다. 한지원 작가님은요. 그림책 구두전쟁, 물이 뚝뚝,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왼손에게 콧물나라를 지으셨습니다. 작가님이 작가 소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한지원 작가님의 왼손에게라는 그림책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이 책이 2022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에 감정을 이입해서 나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너에게 매니큐어 예쁘게 잘 칠해주는데 너는 왜 내 손에다가 이렇게 삐뚤삐뚤 엉망으로 칠해놓는 거야? 라고 이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막 다투죠. 아무래도 우리가 오른손 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손은 왼손에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예쁜 반지, 시계, 뭐 팔찌 이런 건 다 너가 끼고 막 이러면서요. 근데 나중에 왼손이 이제 오른손이랑 왼손이 싸워서 이제 오른손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이 하던 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손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른손 역시도 자기가 다치고 나서야 이제 이 서로의 중요함,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입장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인간관계에 너무 적용이 잘 되고 그 마음이 속속들이 굉장히 잘 느껴져서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약간 그 오른손 같은 존재인 경우가 많아요. 왜 뭔가 이렇게 느릿느릿한 거 못 참고 그렇게 할 바엔 그냥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도 안 할 거면 제가 할게요 막 이렇게 먼저 손드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어쩔 수 없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자꾸 나만 이렇게 하지? 사실 자기가 못 참아서 해놓고는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좀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진짜 힘들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저 사람이 내 속도에 못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진짜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듯이 느끼게 해줬던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면봉이라서라는 새 책이 나왔을 때 엄청 기대를 많이 하면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이 면봉이래잖아요.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많이 보는 그 사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거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면봉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진짜 궁금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판형이 작아요. A4 용지에 가로는 거의 비슷한데요. 세로는 한 3분의 2 정도 높이가 조금 작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면봉들이 다 손으로 그리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연필과 색연필로 그려진 배경 위에다가 면봉에 실사 사진을 올려서 연출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콜라주라고 하기도 애매한 진짜 그냥 다 그리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연출한 방법 자체도 되게 특이하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또 참 전 좋기는 좋았습니다. 이 흔하고 평범한 면봉이 뭐 사실 우리 면봉 진짜 다양한 데 쓰잖아요. 여기 그림책 속에서도 뭐 귀도 파고 뭐 코도 판다고 하는데 저 면봉으로 코를 파본 적은 없지만 코도 파시나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아무튼 귀도 파고 또 우리 왜 화장 번졌을 때 면봉으로 화장 고치잖아요. 화장도 고치고 또 이렇게 좁은 틈 콘센트 안에 이런 데 청소할 때 면봉으로 청소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뭔가 다쳤을 때 연고를 바를 때 이렇게 치료할 때도 면봉은 쓰이고 또 수리할 때도 면봉이 쓰이거든요. 심지어는 문제를 풀 때도 쓰이지만 사실 이 면봉은 너무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 면봉이 그래서 자긴 너무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남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또한 나는 부러지기도 잘 부러져요. 나는 부러질 때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좌절하거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언제나 조금은 재미있고 설레는 일들이 늘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이런 메시지도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좀 다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뭔가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늘 초조하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누구나 우리 대부분의 삶들은 이 면봉과 더 닮지 않았을까요? 그냥 뭐 여기 청소할 때 쓰이면 청소의 쓰임대로 또 뭐 치료할 때 쓰이면 치료의 쓰임대로 미술 작품에 쓰이면 또 그 작품의 쓰임대로 그냥 여기 두면 이렇게 저기 두면 저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작지만 또
또 소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면봉이라는 게 진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면봉 떨어지는 걸 잘 못 참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항상 씻고 나오면은 이 면봉으로 귀 속에 있는 물기를 한번 닦아내는 게 뭐 루틴 아닌 루틴이고 습관인데 그걸 못하면 하루 종일 귀 안이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봉은 떨어지면 무조건 꼭 사러 가거든요. 그 별것 아닌 되게 사소한 건데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옆에 당연히 존재하고 뭐 그 사람이 되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다들 뭐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뭐 자기한테 주어질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어쩔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하찮게 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일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그런 존재들이 없어진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특별한 게 없잖아. 난 잘난 게 없잖아. 나는 엄청난 재능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쓰임을 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권혁준 작가, 박윤희 작곡의 다르게 예쁘다입니다. 꽃잎은 하늘 하늘 예쁘고 풀잎은 삐죽빼죽 예쁘다 병아리는 노랑노랑 삐약삐약 예쁘고 엄마 닭은 하양하양 꼬꼬댁 예쁘다 그래 다르다 달라 너도 나도 다르게 생겼구나 둥그러니 세상에서 다르게 예쁘다 감자는 동글동글 예쁘고 고구마는 길쭉길쭉 예쁘다 망아지는 귀엽게 또각또각 예쁘고 아빠 말은 멋지게 따그닥 예쁘다 그래 다르다 달라 너도 나도 다르게 생겼구나 둥그러니 세상에서 다르게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그림책은요. 지난 7월 무늬봉봉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시고 짠 아이스크림입니다. 작가님은요. 달보니, 달아란 작가님들이세요. 두 명의 작가님이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요. 성함이 너무나 특이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 성함이 출판사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아서는 독립출판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 달보니 작가님은요.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아란의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뺏어 먹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뺏어 먹었으면 심술의 맛이 났을까요? 라면서 자신을 소개하셨고요. 달아란 작가님은 달빛 마을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왔습니다. 민초다는 고개를 드세요.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날이 적당해도 마음껏 아이스크림을 먹기를 꿈꾸는 어른입니다. 라고 또 소개를 하셨네요. 이 두 작가님은요. 빵 굽는 레서판다 아루루라는 그림책을 내셨고요. 그 다음으로 낸 두 번째 그림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시고 짠 아이스크림입니다. 요 책도 판형이 좀 큰데요. A4 용지 정도 되는 높이에 가로는 약간 더 뚱뚱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 끌렸던 이유는 표지 디자인 때문인데요. 표지 색감이 굉장히 예뻤어요. 파스텔 톤의 색감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도 그래픽 작업으로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늘색 바탕이 깔려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핑크빛 커다란 아이스크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딸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노란색 구름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거기 사이사이에 코알라, 주인공 코알라가 손에 아이스크림을 쥔 채로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주변에는 또 노란 레몬들도 그려져 있고요. 레몬 주변에 뭐 초록색 잎사귀라던가 또 오른쪽 상단에는 초코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특별히 튀는 부분 없이 이 색깔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표지를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좀 편안하고 색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달빛 마을이라는 곳이 이제 배경이 돼서 이 달빛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그림책의 소재인데요. 이 달빛 마을에 가끔 아이스크림 트럭이 옵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 트럭이 되게 특이해서요. 아이스크림을 딱 받아서 내가 나의 장래희망, 내 꿈을 떠올리면서 그걸 딱 먹으면 그 꿈의 맛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 코알라 헤디는요. 자신의 꿈이 아직 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렇죠. 꿈이 아직 뭔지 몰라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뭔가 혼돈의 맛만 납니다. 나는 달콤한 맛이 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달콤한 맛을 느끼고 싶은데 나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심술이 납니다. 그래서 헤디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친구들의 아이스크림에서 똥맛이 나기를 소원해요. 과연 이 헤디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요즘 아이스크림 진짜 다양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옥수수 맛, 고구마 맛, 뭐 과일 맛은 기본이고요. 초코 맛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뭐 여러 가지 맛을 섞은 맛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또 한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저는 요즘 되게 좋아하는 맛이 복숭아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숭아 익어가는 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자주 먹게 됐어요.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서요.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좋아하는 맛이 딱 명확한 저도 기분에 따라서 다른 맛을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울한 날은요, 좀
진한 초코 맛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좋고요. 뭔가 막 신나는 날에는 상큼한 아까 말씀드린 이 복숭아 맛 아이스크림이 땡기고요. 또 뭔가 기분이 좀 슬프고 막 속상하고 이런 날에는 진한 우유 맛이 그렇게 또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신가요? 이 기분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건지 그때그때 딱 원하는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시고 짠 아이스크림은 그러면 어떤 기분일 때 먹게 되는 아이스크림일까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코알라 헤디의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도 됐어요. 뭔가 다른 아이들은 이런 것들 막 하는데 나만 안 돼, 나만 못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 심술이 나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다만 티를 안 낼 뿐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떤 맛으로 표현해 본다라는 게 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그림책에서 나중에 다 보고 나서는 이 캐릭터들이 좀 너무 이 색깔에 묻혀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캐릭터들이 확 도드라져서 이 감정이나 상황이 눈에 더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떤 감정이 어떤 맛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 발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의 감정은 어떤 맛 아이스크림이신가요? 저는 복숭아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신나는 복숭아 맛을 먹어보고 싶네요. 네, 이어지는 곡은 김수지 작사, 이명진 작곡의 알록달록 아이스크림입니다. 빨간 맛 딸기 아이스크림 주황 맛 망고 아이스크림 노란 맛 바나나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초록 맛 멜론 아이스크림 파란 맛 소다 아이스크림 보라 맛 포도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막대도 좋아 냠냠냠냠 바사콘도 좋아 냠냠냠냠 알록달록해 우리 아이스크림도 좋아 한 입에 베어물면 너무 시원해 넌 어떤 아이스크림이 좋아? 빨간 맛 딸기 아이스크림 주황 맛 망고 아이스크림 노란 맛 바나나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초록 맛 멜론 아이스크림 파란 맛 소다 아이스크림 보라 맛 포도 아이스크림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막대도 좋아 냠냠냠냠 바사콘도 좋아 냠냠냠냠 알록달록해 우리 아이스크림도 좋아 한 입에 베어물면 너무 시원해 넌 어떤 아이스크림이 좋아?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노래 부른 아가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저는 듣는 내내 엄마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6월 청개의 바람에서 출간된 훔치다입니다. 윤여림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고요. 김고은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작품이에요. 윤여림 작가님은요. 지금까지 상자세상, 말들이 사는 나라,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등의 그림책에 글을 쓰신 작가님이세요. 이 윤여린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처음 양심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쓰셨다고 합니다.
이 훔치다라는 책이 작가님의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참 회록 같은 글이라고 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이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느꼈던 양심의 무게가 두고두고 작가님께 방향타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림을 그리신 김고은 작가님은요, 독일에서 시각 디자인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도 역시나 독일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 끼인 날, 눈행성, 조금은 이상한 여행, 우리 가족 납치 사건 등이 있고요. 또 그림도 많이 그 일러스트 작업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김고은 작가님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김고은 작가님 특유의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림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그림책은요, A4 용지보다 표지 그 높이는 살짝 작고 가로가 살짝 뚱뚱한 그냥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책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지는 전체는 이제 바탕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거의 꽉 차게끔 한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주저앉아 있고요. 뭔가 눈치를 보듯이 이렇게 한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독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듯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훔치다라고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상단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훔이라고 하는 그 히읗자 위에 보니까 뭔가 파란색 고리 같은 게 걸려 있네요. 과연 뭘까요? 이 책에는 그 같은 반에 있는 미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 아이와 같은 반인데 이 미라라는 아이가 교실에서 아주 예쁜 파란 반지를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 아이는 그걸 보니까 이 반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미라가 자랑했던 반지가 교실 문틈 사이에 톡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그 순간 아이가 그만 슬쩍 줍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꿈에 아주 커다랗게 변한 반지는 아이에게 너 때문에 나한테 얼룩이 생겼으니까 얼룩을 깨끗하게 훔쳐 라고 말하죠. 여기서 훔치다 라는 말에 두 가지의 의미를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훔치다도 있지만 우리 뭐 책상을 걸레로 훔치다 이렇게 뭔가를 닦는 것도 훔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다이어를 활용해서 아이의 마음에 양심과 죄책감, 그 다음에 미안함, 갈등 같은 것을 그려내요. 이 윤여림 작가님이 쓰신 작품 중에 꿀떡이 꿀떡, 또 항아리산 너머, 훌쩍 너머와 같이 동음이 이어를 활용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런 국어적인 그 활용이 굉장히 그 강하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10분 발휘해서 이번 책도 훔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활용한 책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 자랄 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느끼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끝끝내 모른 척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마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경험 자체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양분이 되고 아까 작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타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다른 아이의 물건에 심하게 관심을 갖고 욕심을 갖는 때가 초등학교 중학년쯤이라고 들었어요. 그때가 되면 사실 아이들이 남의 걸 가져가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의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아직 이성으로 쫙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과 그런 막 걱정,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결국 나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일을 벌이니까 다음부터는
고통스럽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듯 합니다. 물론 남의 걸 훔치는 거 나쁜 일이고 혼이 나야 되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혼이 꼭 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뭔가 그런 마음의 불편함,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 그 뭔가 딱 명치에 하나 걸린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그 어떤 양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훔친다고 해서 내가 나의 그 훔치고 싶은 욕망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물건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게 스스로가 깨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미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또 이 김고은 작가님이 되게 이 그림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물의 표정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그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느끼는 그 감정,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정확하게 딱 전달이 돼요. 마치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 연기자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음으로써 관객에게 웃음을 유도하잖아요. 유발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 김고은 작가님의 작품 속 캐릭터들은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과장된 얼굴 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웃음이 나게끔 하는 그런 면들이 저는 되게 좀 재미있게 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연화 작사 진선미 작곡의 알쏭달쏭 속담 비틀기를 듣고 마지막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비온 뒤에 왜 땅이 굳어 무지개가 뜨지 샬라 빈수레가 왜 요란해 가득가득 채워야지 그러네 귀한 아이 왜 매로 키워 사랑으로 키워야지 사랑해 가손이 땅 사면 배가 왜 아파 함께 축하해줘야지 축하해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아이 떡 두 개 더 주세요 누워서 떡 먹으며 팬팬 납니다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알쏭달쏭 속담 비틀기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아이 떡 두 개 더 주세요 누워서 떡 먹으며 팬팬 납니다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속담이야 난 다르게 생각할래 내가 만든 속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할래 알쏭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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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 비틀기 예!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된 배유정 작가님의 초록색 공을 본 적 있나요?입니다. 배유정 작가님은요, 나무, 춤춘다, 밤버스 이런 그림책들을 쓰고 그리셨고요. 2018년 첫 번째 그림책 나무 춤춘다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셨고요. 2025년 올해에는 그림을 그리신 안녕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으로 볼로냐 어메이징 북쉘프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속이 허전해질 때마다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넸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이어온 대화의 시간들이 한 권의 그림책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네요. 그 한 권의 그림책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초록색 공을 본 적 있나요?입니다. 이 책은 꽤 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림책들 중에서 가장 큰데요. A4 용지보다 높이도 좀 높고요. 특히 너비는 꽤 크게 옆으로 좀 많이 넓은 그런 책입니다. 표지에는 아주 커다란 고릴라 같은 녀석이 그려져 있고요. 이 고릴라가 손에 작은 초록색 공을 이렇게 들고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표지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요, 이 고릴라 그 얼굴 바깥쪽 부분, 원래 고릴라의 털이 있는 부분에 많은 숲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전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약간의 형광빛이 도는 노랑, 연두, 보라같이 이렇게 좀 굉장히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색깔들을 함께 써서 표현을 하셨고요. 또 이 그림들이 뭔가 판화를 여러 번 겹쳐 찍은 듯한 느낌인데 이 딱 그 가장자리가 색깔이 싹 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틀어져서 이 색깔이 가장자리를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색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 그림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허전한 마음이 들어 숲에서 잃어버린 초록색 공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 장면마다 이 초록색 공이 등장을 하지만 수많은 숲속의 동물들은 이 초록색 공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뒤를 따라가거나 친구와 구슬치기를 하거나 엉뚱한 상상을 하거나 전부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 뻔히 눈앞에 보이는 초록색 공을 보지 못했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과연 이 주인공이 찾고 있는 초록색 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조금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끝끝내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초록색 공은 무엇에 가려져 있나요? 이 초록색 공을 찾아보는 시간, 내 안에 수많은 다양한 동물들을 찾아보는 시간, 또 나의 초록색 공을 찾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초록색 공을 본 적 있나요? 라는 그림책 속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작가님이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림에 맞게 글을 붙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시면서 이 동물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작가님은 어떤 감정과 연결을 해보셨을까? 이렇게 서로 비교도 해보고 유추도 해보면서 읽어보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그림책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간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장면도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으니까 꼭 한번 실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즘 5권을 소개해드리면 마지막 책은 꼭 쫓기듯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4권만 소개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전시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소개해 드렸던 이 초록색 공을 본 적 있나요? 라는 이 책의 아트 프린트 전시가 근처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 책방 사춘기라고 하는 그 책방에서 8월 31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셔서 이제 한번 작품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을 만들기 전까지 작가님이 만드셨던 더미북들도 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책으로 나오기 전에 작가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요 작품들을 또 아트 프린트로 보게 되면은 그림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책도 구경하시고 작은 책방에서 책도 구매하시고 그림도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은 제가 그 심진아 작사 조우령 작곡의 초록숲의 초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지막 곡 들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